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실시한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사무를 위탁관리했습니다.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 총장 임용 1순위에 양호봉 후보자가, 2순위는 김건 후보자가 선정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규 운용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법규 운용 기준은 기존 법률과 관련된 선례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를 법률의 문헌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는 12월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에,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실시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좌담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선거사무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실시한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는 조재영 생물환경화학과 교수, 이기재 생명공학부 교수, 김건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 양호봉 화학공학부 교수, 김동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양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욱 과학교육학부 교수, 김정문 조경학과 교수 등 모두 8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의 유권자는 교원 1,045명, 직원 757명, 학생 2430명 등 모두 22,232명이고 유권자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70%, 직원 20%, 학생 10%입니다. 선거일인 23일에는 후보자의 합동 연설회를 가진 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까지 투표를 진행한 끝에 총장 임용 1순위에 양호봉 후보자가, 2순위는 김건 후보자가 선정됐으며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들 중 한 명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전북대학교를 화합의 전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가족들이 새 희망을 가지는 명문 전북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3월 8일 전국 1,300여 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규 운용 기준을 마련해 조합 관계자와 유권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운용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운용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선거 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의 경비로 연말연시, 명절, 국경일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조합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연하장 등 인쇄물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조합장 명의의 ARS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안내 고지해오던 수준을 넘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선거 기간 중에 하거나 조합장에 대한 지지나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연말연시, 명절, 국경일 또는 재난재해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 사진을 게재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인쇄물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ARS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 기간 전에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일정 등 통상적인 홍보 사항을 안내 고지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조합원에게 초청장 등 인쇄물,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선거 기간 중에 하거나 지지나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유무를 떠나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어 투표 참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후보자 가족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조합의 임직원이나 조합원, 일반 시민은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2월 15일에는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22일에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관련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주요 일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에 실시하는 시도체육회장 선거와 22일 실시하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관련 법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체육회장 선거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5일 실시하는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1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거친 선거인 명부는 12월 5일 확정됩니다.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12월 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체육회장 선거일인 12월 15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후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가 끝난 후 바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12월 22일 실시하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작성하고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열람 및 이의 신청을 거쳐 12월 12일에 확정됩니다.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12월 1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일인 12월 22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후에 투개표가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올해 열린 양대 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2022년 양대 선거 여론조사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명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박원우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토론 주제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박원우 교수의 발제 자료 발표 후에는 임종우 연세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부사장, 홍영림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선거 여론조사 생태계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선거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되는데요. 김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정치 광고입니다. 정치 광고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방송이나 신문들을 유료로 확보해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정치 광고에 규제가 있습니다. 네, 정치 광고가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직선거법으로 그 방법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미디어는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가 있는데 각각의 미디어마다 방법과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신문 광고는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데요.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광고 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횟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총 20회 이내, 시도지사 선거는 총 5회 이내입니다. 네, 생각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방송 광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방송 광고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수 있는데요. 방송 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텔레비전, 라디오별로 각 30회 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각 15회 이내, 시도지사 선거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각 5회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문과 방송은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는 그것보다는 좀 덜 엄격하지 않나요? 네, 횟수와 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신문 광고나 방송 광고보다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규제가 좀 덜합니다. 인터넷 광고는 모든 후보자가 할 수 있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하는 인증서가 없어도 광고할 수 있는데요. 다만 광고 근거와 광고주명은 표시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 광고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치 광고는 후보자가 직접 그 내용과 형식을 결정할 수 있고 특정 계층의 유권자에게 맞춰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정치 광고는 정치 뉴스보다 풍부한 선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큰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 광고에 후보자의 일반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왜곡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거죠. 네, 후보자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만 담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이 정치 광고를 규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 광고를 많이 할수록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라는 건 유료,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하는 거라서 재력에 따라서 유권자가 접근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아주 엄격하게 정치 광고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규제가 없다면 돈이 많은 후보자가 더 많은 광고를 할 수 있겠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 광고에 규제가 있는데 미국은 또 우리나라와 다르다고요. 네, 미국은 사실상 정치 광고에 규제가 없습니다. 후보자의 선거 자금이 넉넉하다면 원하는 만큼 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영할 수 있습니다. 정치 광고에 규제가 없다니 미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정치 광고 때문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상원의원이 설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대통령 선거부터 라이벌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2019년 10월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잭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에서 모든 정치적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정치 광고를 계속 집행하기로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의 결정에 못마땅한 심기를 내비쳤고 재선 캠프도 보수주의자를 침묵하게 하는 시도라고 비난했죠.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페이스북이 정치적 광고의 허위 사실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끔찍하다. 유권자들은 수백만 건의 잘못된 정보에 직면하고 있다며 애둘러 비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위해 정치 광고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 광고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진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특집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특집 페이지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특집 홈페이지에는 선거 일정, 선거 개요, 금지 사항, 선거 Q&A, 위반 행위 신고 등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가 실려 있고 후보자 정보, 투표소, 투개표 등 선거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정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정당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선관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와 각 시당 당직자 등은 5.18 기념공원 일대에서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깨끗한 정치 문화 만들기 친환경 플로깅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교수과 신혜수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30대에 골프를 취미로 시작을 했고요. 40대에 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 전문 교습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폭 그냥 보통 하시고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서 L자. 보통 그 골프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신다든지 잘 치시는 분들을 따라서 배웠다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고 골프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럴 때 제가 그분들을 교정을 해드리고 다시 기초부터 알려드리고 그거를 습득하신 다음에 실력이 향상됐을 때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 하실 때 저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탄탄하게 이게 느껴지죠? 예. 몸에 붙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주의 깊게 어떤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공만 치시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헤드에 제가 맞을 때도 있고요. 볼을 놓는 걸 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할 때 클럽에 손이 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좋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내가 깨달은 거는 깨달았기 때문에 적고요. 모르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또 적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알아내려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교재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저 자신이 저만의 골프 레슨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이 골프를 굉장히 많이 전해하고 싶어요. 제가 이 골프로 지금 재능 기부도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골프는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좀 낮춰주고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그 골프 레슨 영상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에게 선거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행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꾼을 뽑는데 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 투표권 한 장에 담아서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